안녕하세요. 인천 일해하는 박수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고렌 증후군이 있을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해한의원에서 쇼고렌 증후군 치료 중이신 4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 하루에 물 마시는 양이 3리터 정도 되었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한의원 내원하셨을 때 보통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한다는데 나는 쇼고렌 증후군이 있으니까 더 많이 마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3리터의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을 이미 호소하고 계셨는데요.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2번 내지 3번을 깨고 있었으며 소화불량이 있었고 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혀가 부어서 이빨에 눌린 치은설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부정이 쉽게 나타났고요.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2리터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쇼고렌 증후군이 있을 때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하는지 최근 발표된 4편의 논문과 한 편의 보고서를 참고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총 수분량은 크게 먹는 음식과 물과 음료로 보충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대사작용의 결과로 물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교토과학대와 에버딘 대학교의 공동연구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연구에는 23개 나라 5,6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 섭취량과 소모량을 평가했습니다. WT, 체내 물 순환량을 평가한 결과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활동량이 많은 운동선수와 대사량이 많은 산모와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체내 물 순환량이 높았고요. 마찬가지로 더운 지역과 습도가 높은 지역, 고산지대에서도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총 물 순환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습니다. 신체 에너지 소모량과 WT는 관련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하루 물 필요량을 측정한 결과 20에서 35세 남성의 경우는 하루 4.2리터, 20에서 40세 여성은 하루 3.3리터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물을 다 마실 필요는 없고요. 절반 정도만 마시는 물을 통해서 섭취하면 됩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필요한 양은 감소해서 90대의 남성 경우는 하루 2.5리터의 물만 있으면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결국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1.8리터가 적당하고 2리터는 조금 넘친다고 평가했고,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결론에서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인체에 큰 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비교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나이와 성별에 따른 WT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5세에서 35세가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했으며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물 필요량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있기 전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한 하루 총 필요한 물의 양은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 2010년 유럽 기준에 의하면 남성은 평균 2.5리터, 여성은 평균 2리터가 필요했다고 보고했으며 2004년 미국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남성은 3.7리터, 여성은 2.7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는 한국과는 좀 동떨어진 면이 있는데요. 2020년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 영양소 섭취 기준 보고서에 의하면 30에서 49세 남자의 경우 하루 필요한 총 수분량은 2.5리터였으며 이 중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이 1.3리터 정도, 음료와 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이 1.2리터 정도로 보고했습니다. 50대와 60대는 그 양이 좀 더 줄어서 하루 필요한 양은 2.2리터고 이 중 물과 음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양은 1리터 정도로 보고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약간 적었는데요. 30에서 49세 여성의 경우 하루 필요한 총 수분량은 2리터였고 이 중 음료와 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은 1리터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인의 음식 문화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야채와 과일을 조금 더 많이 먹고 밥과 국이 주식인 식단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반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추김치와 오이, 무의 경우 100g당 수분 함량이 80에서 90%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배추김치 100g 안에는 수분이 89.3%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의 경우는 95%, 오이의 경우도 95%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수박에만 물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량은 91%로 무와 오이보다 적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배는 87%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었고, 는 83%, 복숭아는 86%, 수분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바나나조차도 76%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빵이 아닌 밥과 국 그리고 김치와 여러 가지 나물을 주식을 하기 때문에 서양인보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물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표는 수분량이 많은 음식물에 대한 순위 리스트인데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쇼그렌 증후군이 있을 때는 물을 정말 많이 마셔야 하는지 최근 논문을 리뷰해 보면서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쇼그렌 증 환자분들은 안구 건조증과 구강 건조증이 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분들께 갈증이 심한 이유는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을 마신다고 해서 증상이 예방되거나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쇼그렌 증 환자분들에게 갈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침샘 조직 자체, 즉 물을 분비하는 분비 기관이 고장난 것이고 그 재료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뮤신의 생성 감소와 뮤신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서 주관적인 갈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상태로 입안 상태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 연구에서 85명의 쇼그렌 증후 환자와 85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총 체액량을 비교한 결과 쇼그렌 증후군과 일반인 사이에는 수분량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즉 쇼그렌 증후 환자라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 몸 안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였습니다. 쇼그렌 증후 환자분들의 침 분비량이 감소하는 7가지 이유를 분석한 논문을 요약해보면은 첫 번째, 자가면허성 염증으로 인해서 침샘이 파괴되고, 두 번째,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분비샘이 위축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방해하고 침샘을 고장냈으며, 아세틸콜린 분해가 증가하고, 무스카리닉 3 리셉터의 기능이 억제되면서 아세틸콜린으로부터 전달된 침 분비 신호가 차단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칼슘 이동이 변화되며 아쿠아포린 5의 발현 감소로 침 배출량이 감소된 이유 때문에 최종적인 침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쇼그렌 증후군이 있을 때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을 위해서는 낮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도 좋지만 저녁에는 최소한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환자분들께서는 쇼그렌 증후군은 물이 부족한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과도하게 물을 먹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야간뇨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고 이는 면역 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종과 위축성 위염, 전해질 이상, 신장 질환이 있거나 수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물을 최소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입안에 머금고 어글어글 가글하는 것이 아니라 홀짝홀짝 소량으로 마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을 너무 강하게 물로 헹구면 점막을 코팅하고 있는 뮤신이 벗겨져 내려가서 오히려 주관적인 건조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